오늘의 6시 노후 정보는 첫째, 노인과 디지털 예약 문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급별 점수와 상태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부터 미용실 예약, 병원 진료 예약까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많은 노인분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노인분이 미용실 예약을 하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처럼 디지털 예약 문화는 노인 세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주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미용실이었지만 이번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QR코드와 앱 이름만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없어 예약할 수 없었고 결국 그날 머리를 하지 못한 채 돌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만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QR코드 스캔, 앱 설치, 회원가입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예약 시스템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또한 작은 글씨, 복잡한 인터페이스, 영어로 된 용어들은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디지털 예약 문화의 확산으로 노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노인복지센터장은 예약을 못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거절당하거나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노인들은 하루아침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백신 예약, 전자출입 명부 등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마저 디지털화되면서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회학자 이민우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빨라 노인 세대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온라인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니어 친화적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이 공존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예약과 함께 전화 예약도 병행하거나 키오스크와 함께 창구 서비스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노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큰 글씨, 음성 지원 기능 등을 갖춘 시니어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박지연 박사는 디지털 예약 문화는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 편리함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특히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접근을 높이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해온 노인 세대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모든 세대가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몇몇 미용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전화 예약 전용 시간을 마련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노인 고객에게 예약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정보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적절한 식품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요구르트와 발효식품은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 있어야 면역력도 좋아진답니다.
아침에 한컵의 요구르트를 드시면 좋아요.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구르트보다 무가당 요구르트가 더 건강에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도 매일 한 숟가락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요구르트에 잘게 썬 과일을 넣어 드시거나 김치는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의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적당합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소의 손실이 적습니다. 생선 가시가 걱정되시면 잘게 발라 드시는 거나 통조림 생선도 좋은 대안입니다. 멸치, 뱅어포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은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A, C, K와 엽산, 그리고 황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밥 공기에 반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국이나 찌개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셔도 됩니다. 입안이 건조하거나 씹기 어려우시면 녹즙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나물 무침으로 준비해 두시면 며칠 동안 조금씩 드시기에 편합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에 빠지지 않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서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생마늘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오븐에서 10분 정도 살짝 볶거나 조리해서 드세요.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다진 마늘을 한두 쪽 정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늘을 썰어두고 오래 두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조리 직전에 손질하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아 같은 베리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의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도와줍니다. 씹기 힘드시면 요구르트나 우유에 섞어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냉동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그대로 있으니 사시기 편한 곳으로 드셔도 됩니다. 아침 오트밀이나 시리얼에 넣어 드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아연,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씹기 어려우시면 잘게 잘라서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세요.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된 견과류 버터를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한 다음 드셔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인 강황에는 쿠르쿠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해서 면역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황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카레, 스프, 볶음 요리에 소량을 넣어도 좋습니다. 강황은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 B1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세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주 3에서 4회, 한 번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는 반숙이나 스크램블 형태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흰자만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간식으로 드시기에 편합니다. 오렌지, 귤,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세포를 더 많이 만들고 이 세포들이 더 잘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1개의 오렌지나 2~3개의 귤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과일 자체를 드시기 어려우시면 신선한 주스를 반컵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과일을 작게 잘라서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넣어 드셔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과 같은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은 볶음 요리나 국, 찌개에 넣어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버섯은 잘게 썰을수록 소화가 잘 됩니다. 말린 버섯을 물에 불려 차처럼 마셔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을 위한 식사 시 주의사항으로는 소화를 돕기 위해 음식을 작게 썰거나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은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기 어려우시면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수프를 드셔도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단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일부 식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같은 운동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신다면 면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제도의 등급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때 국가의 도움을 주는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상태를 점수로 평가해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점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여러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식사나 화장실 이용, 옷 입기 등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합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등급은 어르신들도 상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1등급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나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 아주 짧은 거리는 이동할 수 있지만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돌봄이 필요하시지만 1등급보다는 돌봄 필요도가 조금은 낮습니다.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인 경우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식사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목욕이나 외출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의 어르신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어르신들에게 주어집니다.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활동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나 간단한 집안일은 할 수 있지만 목욕이나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등급보다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 중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어르신들에게 주어집니다.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입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로 주어집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의 자립이 가능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일부 인지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등급은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병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등급 판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2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어르신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모두 맞이할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 잘 알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